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과 정영기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그 다음날, 그래서는 1박 2일 우리 6남매와 어머니가 대천, 그리고 해저터널을 통해서 안면, 그 일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상화원이다, 남은제다, 또 현수교다, 그리고 거기에는 휴양림, 수목원, 그 다음에 태안 그쪽이 소나무 숲으로 또 유명하죠. 그런 곳을 둘러보고 먹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에는 또 어버이를 생각해야 되지만, 어버이 된 사람은 자녀 키우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육비는 굉장히 비싼데, 노후 준비는 참 저조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힌트를 주는 보도가 베이징에서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베이징에 있는 위아 인구연구소, 여기서는 인구 정책, 나라에서 뭐랄까요, 지금 출산, 결혼,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한 명씩 낳게 하다가 지금 이제 그걸 풀었는데도 결혼을 꺼리는가 하면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나온 0세에서 18세까지 양육비를 14나라, 14개국에서 얼마나 드리는지 한번 추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한국에 참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이 2등이다. 양육비가 비싸다? 양육비를 부모들이 많이 쓰는 거죠.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들이 경쟁적으로 양육비를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과 중국 공통점이 있잖아요. 전부 유교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 그것이 공자를 섬기는. 그러면 일본은 한창 낮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동양 속의 서양 그럽니다.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보죠. 한국은 1인당 GDP에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 국민이 전부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을 더해 볼 때 그게 이제 한국은 IMF에서 조사한 걸로 볼 때 33,393달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20원대잖아요. 그런데 20원 떼내고 1,300원으로 계산하니까 약 이 7.79배나 이렇게 되니까 약 3억 3,816만 원입니다. 즉 나와서 18살 될 때까지 대학 들어가기 직전이죠. 한국 사람이 얼마나 쓰냐? 약 3억 4천만 원 안팎을 쓴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 안팎만 해도 아이를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약 2억 안팎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얼추 지금 30대 된 두 아들을 계산해 보니까 2억 안팎씩 들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5, 6년 전이고 한 10년 전 안팎인데 중국에서 추산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대학 빠지는 겁니다. 18살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무려 3억 4천여만 원을 들인다. 이러니 누가 겁나서 결혼해도 아이를 낳겠어요? 그럼 중국은 얼마? 중국 지금 1인당 GDP는 우리나라는 33위고 중국은 64위로서 13,721. 그래서 중국은 그럼 몇 배나 되는데 이 1인당 GDP의 6.9배입니다. 그럼 하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약 1억 2,3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한 3분의 1보다 넘지만은 한국보다 어림도 없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양육비를 많이 쓰는가를 여기서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중국 사람들이 추산한 겁니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우리나라 3만 불대죠. 미국은 명목 GDP 보니까 IMF에서 8만 불대인데 거기는 얼마나 쓰는데 4.
4.11배입니다. 4.11배.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역시 훨씬 잘 사죠. 호주가 10위니까요. 미국이 7위고. 그런데 호주는 약 2.0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한 2배 정도니까 훨씬 적게 쓰는 거죠. 독일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훨씬 높죠. 그런데 3.64배고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역시 잘 살죠. 근데 2.24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역시 한, 중, 일 하면 한문화권 그러거든요. 한문화권 하면 한문을 쓰는 문화권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한문화권에 속하는 한, 중, 일 중에서 일본은 미국하고 비슷해요. 4.26배입니다. 그러니까 4.11, 4.26. 그리고 소득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잘 살죠, 일본이. 우리가 33위, 일본이 28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데 교육비도 적게 들고 결혼도 거의 대학 갈 때부터 자립하고 결혼할 때도 비용을 거의 안 보태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양육비도 적게 들고 교육비, 대학 등록금도 적게 들고 결혼 비용도 적게 듭니다. 소득은 우리보다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후들의 뭐랄까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노후를 보내는 기간에도 훨씬 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옛날에 몇 번 얘기한 바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빈곤율은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물론 그것을 소득으로 따지니까 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부동산 자산을 따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는 이 양육비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결혼, 여기까지를 시키고 나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양육비와 교육비와 결혼비용으로 한마디로 노후에 쓸 돈이 남지 않습니다. 집 한 채 남는 겁니다. 그냥 거의. 그런데 그 집 자체가 자산의 80% 안팎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친구들이 원인은 얘기를 별로 안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평가했어요. 자, 이러니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즉 과도한 양육비가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이다. 그리고 이 성마다 다른데 그 지역차가 크고 개인차가 크다. 그래요. 이거 역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은 더하죠. 한국은 낳을 때부터 다릅니다. 낳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 양육비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초음파도 세계적으로 세계 평균 선진국 수준의 한 2~3배 이상 합니다. 초음파도 그렇죠. 그 다음 제왕절개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이 서양의 나에 그런 개념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거의 필수돼 있잖아요. 이것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까지가 몇백만 원에서 비싸게는 몇천만 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그 산후조리원에서 키워달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초음파 자주 봐달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제왕절개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대개는 부모들의 선택입니다. 양육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비싸게 크는 겁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중국 친구들은 제언을 냈어요. 어디에다가? 당국에. 뭐라고? 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현금과 세금을 좀 보조해 주시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역시 도와주시오. 그리고 성차별하지 말고 육아휴직 해주시오.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 아빠, 엄마에게는 유연근무제, 즉 그 시간이라든가 그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몰아서 근무하고 뭐 하루는 쉰다든가 주 4일 근무제라든가 이렇게 격일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오. 주시오 하고 손만 벌리고 있지.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원인은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워요. 왜?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 6남매를 키웠습니다. 7남매 낳았는데 하나를 잃고 6남매를 키웠거든요. 희생에 또 희생을 해서 그 다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온몸으로 버틴 거죠. 동고동락하면서 형제들도 그냥 옷 물려 입고 다른 집에서 교복 갖고 오면 저도 그 교복에 헌 교복 입고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 보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게 다녔죠. 근데 지금 세대들은 그렇습니까? 자녀 하나 낳을까 말까. 많이 낳아 둘 낳아서부터 아까 초음파부터 시작해서
산후조리원까지 받잖아요. 나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한마디로 황금으로 도금을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돈으로 양육을 해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겁이 나서 결혼해서 집도 장만해야 되죠. 근데 18살 때까지 먹으면 바로 결혼하자마자 30대에 결혼해서 18살 먹는다 하더라도 20 더하면은 50대 초반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자기가 번 것에 소득에 지금 뭐랄까요, 한 4천만 원 안팎이니까 1인당 GDP 평균이, 그것도 벌까 말까 하는데 그거 번 것에 18년 동안은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이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집을 장만하냐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집 장만도 힘들고 아이 낳아야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비혼족들이 생기고, 결혼해도 또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오는데, 요즘은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만 안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자, 한문화권에 속하는 한중일 중에서도 중국하고 한국이 특히 그런다고 했는데, 이게 유교 문화를 그대로 섬겨서 그럽니다. 중국은 공자를 한때 배척하고 뭐 보태당 시절이라 그러긴 했지만 그전에 88 올림픽 그때 보세요. 공자 내세웠잖아요. 정화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공자입니다. 공자, 맹자.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엄청 중시합니다. 입신양명. 그게 효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몸을 세워서 이름을 드날리는 거. 그러면 자기 이름이 드날리기도 하지만 부모 이름까지도 드러나는 거니까 그게 교육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려고 한 건데, 교육을 잘 받아서 자기가 잘나야 좋은 배우자를 만난 측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면 중시, 체면 중시, 외화 내빈이죠. 외화 내빈. 바깥 얼마나 화려합니까? 안은 좀 부실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서는 얼마나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더라도 밖에 나갈 때는 차려입고 나가면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밖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형수술, 특히 안면수술, 세계 아마 뭐 최고조를 달릴 거예요. 이렇게 바깥을 중시하는 거, 간판을 중시하는 거, 체면을 중시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직업적으로 뭐 의사를 만들어내고, 의사 몰빵하다 보니까, 의사에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쪽이 지금 문제가 생길 정도라고 하잖아요. 지금 인력의 안배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인력 배치에 안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해서.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비교 잘합니까? 부모가 고비용 양육의 주도자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내 자식을 기죽이느냐. 주눅들지 않겠다. 내가 비록 못 입어도 못 먹어도.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용돈을 못 썼는데 내 자녀는 용돈 팡팡 쓰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내 소원이다. 결국은 대리 만족을 거기서 추구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나 사실은 거인이 된 다음에 후회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아이들에게 너무나 명품으로 키웠다. 너무나 외제로 키웠다. 너무나 외국으로 떠돌게 했다. 결국은 그래서 결핍 체험을 안 하고 가난 체험을 안 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부자로만 살 줄 알지. 그리고 자기 생애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이 고난이 닥치냐. 결혼 문제에 고난 위기가 오면 내 앞에 위기란 없다 하면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거, 너무 쉽게 좌절하는 거, 너무 쉽게 부모를 원망하는 거,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양육 철학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후회해요. 특히 재벌들이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재벌들이 자기가 공부 못한 것 때문에 그 포언을 자녀를 통해서 푸는데, 자녀가 공부를 통해서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자기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사모도 하나 빠져있으면 이거 어디서 빠졌을까? 뭐 리베이스 하나 돌아다니면 이게 어디서 빠졌지? 하는 것을 알 정도인데 자녀는 현장 안 와요.
몰라요. 군림할 줄만 알지. 그래서 종업원들하고 문제 일으키고 부모하고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뼈가 굳은 사람이, 철학이 굳은 사람이 부모 말 듣겠습니까? 그러다가 쓰러진 회사가 위기 때 매우 많습니다. 지금도 외국으로 떠돌게 했지만 문제 일으키는 친구들 많잖아요. 참 이 자녀 문제 어려운 문제고 남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너무 양육비를 최고로 들여서 자녀를 최고로 키우려다가 우리 부모들은 최고로 이를테면 가난한 노후를 맞고 자녀들도 결국은 너무 최고로 키워서 고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국 부모가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인성이 좀 비뚤어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수도 있어서 그때 땅을 치고 내가 결핍 체험을 시키는 건데 가난 교육을 하는 건데 좀 고생을 시키는 건데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 깨달아봤자 때는 늦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고치기에는. 자,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는 최고로 쓰면서 노후 준비는 최저로 하는 우리들 지금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당장 대학 갔으면 대학 등록금부터 저는 등록금 반절 취업한 다음에 내놓으라 그런다고 했거든요. 결혼도 되도록 간소하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간소하고 또 간소하게 그래야 내 노후가 적어도 안전 내지 극빈 상태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를 어버이날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